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1일 날 조선일보에 조금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오려는 났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 몇 개 올리면서 또 이 부분은 가볍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오늘 신문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올려놨던 걸 한번 다시 보면서, 이분은 조선의 조선 칼럼인데요.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 전공이십니다. 임정 애국자들과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저도 궁금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임정 애국자들과 정부 수립을 주도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쪽 그분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애국에서 목숨을 걸고 서로 대한민국의 강복과 건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갖고 그렇게 갈라지고, 일정한 분들은 또 북한하고 또 연대해가지고, 물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아마 통일을 위해서 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또 지금 2024년 22대 국회에서도 그 부분 갖고 뭐 건국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우리를 갖다가 피곤하고 국회 자체를 좀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사정이 돼버렸죠. 근데 왜 그게 정리가 안 됐을까? 정리가 안 된 이유가 과연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마음이 가볍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한말 유학은 서양 일본을 순결한 조선 더럽히는 짐승과 도적으로 봐. 신탁 통치 논란 때 임정도 비슷. 그러니까 임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서양하고 일본을 갖다가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봤다는 얘기죠. 미국 군정을 침략으로 보고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공산 세력을 득세시켰고, 신냉정 몰아치는 지금은 난세고, 역사에서 얻는 지혜를 자각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조금 우리 이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염려를 하시면서 이거를 써놓은 것 같아요. 1945년 12월 30일 새벽 서울 온소동에서 총성이 울렸다. 한국민주당 당수 고하 송진우가 암살됐다. 3.1운동의 주역으로 일제와 줄기차게 싸운 민족 지도자였다. 그런 애국자가 왜 해방 후 첫 암살 대상이 되었을까? 정치 노선이 문제였다. 해방 후 송진우는 세 가지 정치적 입장을 천명했다. 자유민주주의, 임정, 봉대, 미군정, 인정이다. 새로운 국가를 세울 원칙이었다. 해방 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체제 선택이었다. 1946년 8월 서울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미군 청정 여론조사를 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지지율이 총 77%에 달했다. 굉장히 위험수위였죠. 다수 지식층도 공산주의를 인류의 희망으로 여겼다. 하지만 송진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했다. 1인이나 한 계급의 독재가 되면 국민의 생명 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해안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암살이 된 걸로, 그것도 45년 12월 30일 강복이 되던 첫 해 12월 30일에 돌아가셨네요. 누가 건국의 주체가 될 것인가? 역시 핵심적 과제였다. 송진우는 인공에 맞서 임정을 지시했다. 인공은 인민공장,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정은 임시정부로 말하고, 그때는 이제 건국의 주체에 대해서는 임시정부를 지지한 거죠, 송진우는. 하지만 신탁 통치를 놓고는 임정과 정면 충돌했다. 1945년 12월 말 신탁 통치안이 알려지자 분노의 물결이 한반도를 휩쓸었다.
12월 29일 좌우를 망라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김구의 숙소 경고장에 모였다. 우리 김구 선생은 이제 신탁통치를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배우면서 신탁통치 반대를 한 걸 지지했죠. 거기에 대한 긍정의 표시를 됐죠. 김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민족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탁통치만은 받을 수 없다며 격정을 토로했다. 강원윤 목사에 따르면 모두 소리소리 지르고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그저 흥분해가지고 서로 욕설을 하고 이렇게 야단을 쳤다. 그런데 송진우가 일어나 침착하게 민족의 대계가 아니냐. 그런데 우선 여기서 모스크바 상상회의 결의문 업문을 읽은 분이 있느냐. 민족의 영도자들이 그 업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고 지적했다. 그 역시 반탁주의자였지만 만약 5년 내 통일정부가 가능하다면 신탁통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미군정에서는 탁치는 침략이 아니라 독립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원자 후견을 의미하는 것이니 한민족은 냉정해지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신탁통치와 미군정을 침략으로 본 임정은 미군정에 불복하라는 포고문을 발했다. 송진우는 미군이 최소 2년은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군이 떠나면 조직화된 공산 세력이 권력을 쥘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송진우가 알았다. 미군이 떠난 뒤 6.25 전쟁이 일어났다. 지난해 말 일론 머스크는 한반도의 야간 이성 사진을 X에 올렸다. 사진의 제목 낮과 밤의 차이처럼 남쪽은 휘황찬란하게 빛나지만 북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 놀라운 차이는 1948년 체제 선택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소련의 신탁통치, 남한은 미군의 신탁통치. 북한은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단일체제 그걸 갖다 받은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송진우 선생은 이때 굉장한 안목을 갖고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하게끔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임정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이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암살이 됐는지 누가 암살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임정의 애국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실패했는가? 역사의 현실을 오독했기 때문이다.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19세기 말 한국인이 직면한 최대의 사상적 문제는 세계의 이해였다. 한말에 저명한 의방장 면함 체이켜는 서양이 중화를 오랑캐로 인류를 금수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수은 최재우는 요망한 서양 도둑이라고 보았다. 유학과 동학이 본 당시의 세계는 서양과 일본이 순결한 조선을 더럽히는 짐승과 도적이라는 것이었다. 1876년 심사유란단을 따라 처음 일본을 방문한 6.1주는 비로소 세계가 일찍이 나 혼자 추측하던 바와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6.1주 선생은 이제 일본을 본 거죠. 그리고 지금 문명이 개화되는 모습을 일본에서 수용해가지고 우리나라로부터 문화하고 그 전례를 받았던 일본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를 그때 6.1주 1876년에 벌써 6.1주는 알았었는데 만약에 신사유람단의 6.1주의 어떤 의견을 갖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으면은 일제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라는 이제 뭐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는 이런 것은 뭐 가정은 절대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에 져서 6.1주 서유 견문은 세계 발견에 대한 한국인의 첫 종합보고서이자 미래 한국이 나갈 지도였다. 의병장 기사면의 제자인 송진우도 본래 유학자였다. 하지만 일본의 유학을 통해 민주주의와 과학을 수용했다. 1925년 발표한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그는 조선이 세계 구성의 일부이므로 세계와 조선 관계를 냉정하고 엄숙하게 관찰할 한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주 기묘하고 긴차절한 문제라고 표현했어요. 1876년 개국 이래 세계 개국은 이건 이제 문호를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세계 2위에 도달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해방 후 송진우의 역사적 선택은 그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제대로 봤던 우리 송준영 같은 사람은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40여 년을 갖다가 살면서 미국의 그 당시에 이승만 씨가 미국에서 쓴 책이 굉장히 미국에서 널리 알려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정계에서도 굉장히 놀랬죠. 어떻게 동양인이,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이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가. 굉장한 분이었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승만이란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택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걸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예를 들어 30대, 40대, 50대들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만 해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초등학교 갔다가 산 넘어서 집에 올라오고 그러면은 산 중턱에 양지 바른데 그 6.25 때 참전해가지고 다리 잘리고 팔 잘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 도시락 물론 싸갖고 다니는 애들도 있었죠. 도시락도 못 싸다니고 고무신 신고 4km를 갔다가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재건설하려고 새마을 운동도 일으키고 결국은 흉탄에 돌아가셨잖아. 이런 분들의 노고하에 지금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북한 체제를 갖다가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부에서 모집하라 이거야. 모집해가지고 멀리 보낼 필요도 없어. 판문점 통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주면 되지. 아니 남한에서 갖고 있는 재산 전부 다 갖고 가라 그래. 다 뭐 토지 같은 거 집 같은 거 못 갖고 가면은 돈으로 환산해 갖고 주라 이거야. 주고 북한으로 보내주라는 얘기지. 가 사라고. 여기 안에서 5,200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필요 없는 말로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평생을 갖다가 일제한 거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45년 해방된 전국에 와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그해 12월 30일 날 돌아가신 우리 송준효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떠나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걸 바로 올리질 못했어요. 과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갖고 얼마나 많은 그러나 저는 제가 느낀 걸 갖다가 남겨놓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독자가 거의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은 저라도 이런 좋은 글들이 있으면 기록에 남겨가지고 2024년 9월 11일 그래도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 교수죠. 이런 분이 이런 글을 남겼다. 이건 굉장히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너무나 잘 선택한 우리 선대들이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세대에 정말로 제대로 보고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2천만 우리 민족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체제 위에 있는 지금은 먹고 살고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추종할 게 아니고 2천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럼 통일해야 되겠죠.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특검이나 이 탄핵 갖고 국회에서 싸울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 안식년 주자고 그랬잖아. 편하게 살라고. 국회의원들 국회 해산하라는 얘기 아니고 국회의원들 잘리라는 얘기 아니고 안식년 주자고 안식년. 그냥 월급도 좀 주고 한 500만 원씩. 이런 생각이 오늘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아직은 있고 이런 좋은 글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